여러분이 철석같이 믿는 빨간 산타클로스, 사실 콜라의 발명품이 아닙니다. 콜라의 상징이 된 1931년 광고보다 16년이나 앞서 빨간 산타는 이미 있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콜라가 산타를 빨갛게 만들었다고 믿게 됐을까요? 오늘은 이 빨간 산타클로스에 숨겨진 콜라의 거짓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배입니다. 오늘도 선 넘는 이야기죠. 근데 이 상식, 사실은 절반만 진실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산타의 빨간 옷은 콜라 마케팅의 산물이라 알고 있는데요. 심지어 콜라 회사 홈페이지에도 그렇게 소개된 적이 있었죠.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그 시작부터 하나씩 따져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광고가 역사를 지워버리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 진짜 시작은 콜라도 아니고 무려 4세기 튀르키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곳엔 가난한 이들을 몰래 도왔던 니콜라오라는 주교가 있었는데요. 그가 세상을 떠난 뒤 수백 년에 걸쳐 산타클로스의 원형이 되어갔죠. 그런데 이 성 니콜라스, 원래 즐겨 입던 옷 색깔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성화 속 성 니콜라스는 흔히 붉은 주교복 차림으로 그려졌죠. 즉 산타와 빨간 옷의 인연은 콜라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콜라 없이도 산타가 빨간 옷을 입었다는 증거 더 있습니다. 그 증거들을 만든 진짜 주인공들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잠깐, 그럼 이 빨간 산타를 처음 그린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첫 주인공은 19세기 미국의 사파가 토머스 네스트입니다. 그는 1863년부터 산타를 신문 사파로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1881년 산타에게 지금 우리가 아는 그 옷을 입혔습니다. 썬드블롬이 완성한 1931년 광고보다 무려 50년이나 앞선 그림이었죠. 이후 산타는 크리스마스 카드와 잡지 표지에도 계속 빨간 옷으로 등장했죠. 유명 풍자 잡지 퍽의 표지에도 빨간 산타가 여러 번 실렸고요. 1915년에는 탄산수 회사 화이트록도 빨간 산타로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콜라의 상징이 된 1931년 광고보다 16년이나 앞서 이미 빨간 산타가 상품을 팔고 있었죠. 즉 콜라는 산타를 만든 게 아니라 있던 이미지를 가져다 쓴 셈입니다. 그럼 콜라는 왜 이런 오해를 받게 된 걸까요? 여기서부터는 콜라 회사 안으로 들어가 볼 차례입니다. 사실 콜라는 원래 겨울엔 잘 안 팔리는 여름 음료로 유명했습니다. 겨울에도 콜라를 팔아야 했던 회사는 새로운 얼굴이 필요했죠. 그래서 1920년대부터 산타를 광고 모델로 슬쩍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콜라의 산타는 우리가 아는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림마다 화가도 다르고 산타의 얼굴과 옷차림도 제각각이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부터 콜라의 진짜 전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 콜라의 산타는 화가마다 인상이 달라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931년 콜라는 화가 한 명을 새로 고용합니다. 바로 스웨덴계 이민자 출신 화가 헤던 썬드블롬이라는 인물이었죠. 그의 임무는 단 하나, 사람들이 사랑할 산타를 새로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썬드블롬은 산타를 진짜 사람처럼 보이게 그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친구, 은퇴한 세일즈맨을 모델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산타는 살아있는 사람처럼 따뜻하고 친근했습니다. 1931년 12월 새 산타 광고가 세터데이 이브닝 포스트 잡지에 실립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죠. 사람들은 이 산타를 진짜처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콜라는 이 산타를 무려 33년 동안이나 계속 그려냈습니다. 이 무렵 산타는 이미 콜라 상표만큼이나 익숙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매년 새 그림이 나오며 산타는 점점 콜라의 얼굴이 되어갔죠.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 조금씩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산타 콜라가 처음 만든 거 아니냐는 말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사실은 이미 있던 산타를 아주 잘 그렸을 뿐인데 말이죠. 그리고 그 오해를 콜라 회사는 딱히 서둘러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다음 장에서 자세히 파헤쳐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콜라는 정확히 무슨 말을 했던 걸까요? 콜라의 공식 브랜드 역사 자료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썬드블롬 이전 산타는 여러 색, 여러 모습으로 그려졌다는 설명이었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핵심은 살짝 비껴간 설명이었습니다. 이미 살펴봤듯 빨간 산타는 압도적으로 흔한 이미지였으니까요. 그런데도 콜라는 이 문장을 수십 년간 광고와 홍보에 계속 활용했습니다. 박물관 전시와 다큐멘터리에서도 비슷한 뉘앙스로 소개됐죠. 언론들도 그 말을 그대로 받아 적으며 신화를 함께 키워갔습니다. 결국 콜라가 빨간 산타를 만들었다는 말은 상식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토머스 네스트와 화이트록 광고는 조용히 사라졌죠. 먼저 그린 사람들의 이름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게 됐죠. 이쯤에서 팩트체크 전문가들이 등장합니다. 스놉스 같은 검증 매체들이 이 주장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콜라가 만들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었던 거죠. 콜라 회사도 결국 이 사실을 조용히 인정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점은 처음 퍼뜨린 이야기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짧은 정정 문장이 수십 년 퍼진 신화를 따라잡을 순 없었죠. 진짜 문제는 거짓말이 아니라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 오해를 알면서도 굳이 바로잡지 않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진짜 이상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왜 오해를 바로잡지 않았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산타 원조라는 이미지가 브랜드에 너무 유리했으니까요. 산타는 콜라를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겨울 브랜드로 만들어줬습니다. 우리가 만들었다는 말 한마디가 광고보다 강력한 무기였던 거죠. 그래서 회사는 그 오해를 굳이 지우지 않고 은근히 즐긴 흔적이 있습니다.
광고 문구에 우리가 만든 산타라는 표현을 대놓고 쓰기도 했죠. 먼저 산타를 그렸던 사람들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토머스 네스트도 화이트록 광고도 역사 속에서 조용히 지워진 거죠. 누군가의 창작물이 한 기업의 마케팅 신화에 통째로 흡수된 겁니다. 솔직히 이건 선 넘었죠.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갈렸습니다. 그래도 예쁜 그림이잖아 라는 반응과 기업이 역사를 도둑질했다는 비판이었죠. 광고 업계에서는 이 사례를 이미지 세탁의 교과서로 부릅니다. 있던 것을 살짝 다듬고 우리가 처음이라 말하는 방식인 거죠. 이런 일이 콜라 하나뿐일까요? 사실 비슷한 사례는 더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는 말도 데비어스 광고 문구가 상식이 됐죠. 광고 문장이 전통처럼 굳어버리는 일, 생각보다 흔합니다. 산타의 빨간 옷은 그 중에서도 가장 성공한 사례로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화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남겼을까요? 자, 그럼 이 신화가 남긴 결과부터 하나씩 짚어볼까요? 먼저 콜라의 산타는 산업 자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이후 거의 모든 브랜드가 겨울 광고에 빨간 산타를 쓰기 시작했죠. 덕분에 산타의 이미지는 전 세계에서 놀랍도록 통일됐었습니다. 국적도 언어도 다른데 산타 모습만큼은 다들 똑같이 떠올리게 된 거죠. 이건 분명 광고가 만들어낸 대단한 문화적 성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조 창작자들의 이름은 여전히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산타가 원래 초록옷이었다는 잘못된 오해가 여전히 떠돌고 있습니다. 콜라 회사는 최근 들어서야 공식 자료의 표현을 조금씩 수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광고에서는 전통의 산타라는 표현을 즐겼습니다. 완전히 신화를 버리기엔 그 이미지가 너무 큰 자산이기 때문이겠죠. 한편 역사학자들은 이 사례를 통해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먼저 그렸는가 보다. 누가 더 크게 말했는가가 이기는 시대라는 거죠. 이건 산타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상식이라 믿는 것들 중 상당수가 사실은 누군가의 광고 문구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누가 말했는지도 한 번쯤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타의 빨간 옷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까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콜라는 빨간 산타를 만든 게 아니라 완성도를 높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만들었다는 말을 딱히 부정하지 않으며 수십 년을 보냈죠. 그 침묵이 결국 하나의 거대한 상식을 완성시킨 겁니다. 광고는 원래 과장을 좀 하는 거 아니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장과 역사 지우기는 분명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먼저 그린 사람들의 이름 정도는 함께 기억해 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 이름들을 다시 한번 불러봤습니다. 토머스 네스트, 화이트로,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화가들 말이죠. 이제 크리스마스마다 빨간 산타를 보면 조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화려한 광고 뒤에는 늘 먼저 걸어간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요. 이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콜라의 산타, 거짓 신화일까요? 아니면 그냥 잘한 마케팅일까요?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엔 또 어떤 브랜드가 선을 넘었는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그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선비였습니다. 다음 선에서 만나요.